어젯밤 난 꿈속에서 맨덜리로 돌아갔다. 저택 진입로는 황폐하고 캄캄한 정글로 변해 있었다. 자연에 삼켜진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맨덜리. 언제나 적막하고 비밀스러운 그곳. 죽음에서 되돌아온 곳. 꿈이란 게 의뢰 그렇듯 나 역시 기억을 넘나들었다. 넓게 펼쳐진 시간을 건너 난 아무것도 모르던 그해 여름 파리의 몬테카를로로 돌아갔다. 이젠 알아볼 수 없음에도 과거의 내가 또렷이 보였다. 베노포 부인을 못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일을 맡지 않았더라면. 재밌게도 내 운명을 결정지은 건 베노포 부인의 호기심이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난 맨덜리까지 가지 않았을 테고 당신도 만나지 못했겠지. 나는 몬테카를로에서 베노포 부인의 시중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부인을 위해 식당 예약 시간을 물었고 베노포 부인은 발그레한 표정으로 그날 처음 그 이름을 언급하였다. 막심 드 윈터. 그가 그날 우리가 있던 호텔에 휴양을 왔다는 이야기를 부인에게 들을 수 있었다. 인생 처음 듣는 이름, 막심 드 윈터. 맨덜리의 주인. 작년에 아내 레베카가 죽었다고 했다. 베노포 부인은 나에게 그의 옆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라며 부탁을 받고 식당에 있는 로비로 내려갔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는 발코니에 식당이 위치해 있었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다양한 귀족들이 식당을 붐비고 있었다. 그 식당 입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나는 단번에 그 남자가 막심 드 윈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훤칠한 키에 파란색 눈, 떡 벌어진 어깨. 그 어떤 여자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한 외모였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 이게 바로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아침에 만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단 1분 1초도 눈을 붙이고 잠들 수가 없었다. 잠들려고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보았던 그 남자의 모습이 잊혀질까 두려워 잠을 청하는 것조차 나에겐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독감이 심하게 걸린 베노포 부인은 홀로 방에 남게 되었고 혼자 식당에 나선 나는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우연한 합석으로 그렇게 둘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시간만으로 막심 역시 나에게 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만큼 나 또한 다른 귀족들과 다르게 순수한 사람이었으니 막심에게도 옆에 두고 알고 싶어지는 그런 나일 수밖에 없었다. 본능적으로 이끌려 그녀에게 드라이브 하자고 데이트 신청하는 막심. 조금이나마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So, how did you escape? Because I had a tennis lesson. She wanted me to improve my game. Sneaky. So where do you want to go? Go anywhere is fine. Surely there must be somewhere you want to see. Well, it's quite far. Good. Could use the fresh air. 그렇게 두 사람이 도착한 장소는 파란 하늘과 드넓은 수평선이 맞닿아 있는 장면을 꽤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진 절벽이었다. 그곳에서 그 둘은 지난 자신들의 과거의 아픔들을 나누며 점차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It's more than a house. It's my life. It's been passed from father to son and father to son for centuries. Till now, anyway. 시간이 흘러 그 둘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I'm trying to show you, Pete.
imagine if you could bottle a memory like scent? Then whenever you wanted, you could open it. 그러던 어느 날 유럽의 지겨움을 느낀 벤 호퍼 부인은 자신이 지내던 뉴욕으로 돌아갈 채비를 Billy's 하게 sailing 되고 for New York on Saturday. We can catch the same boat. I'm sick to death of Europe. 부인의 심부름꾼이었던 나는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에 상심에 빠지게 된다. Don't look at me like a drowned rat.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막심을 보고 싶어하는 나. 그의 방으로 향하고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게 된다. Barbara's leaving and I have to go too. 막심은 가쁜 숨을 내쉬는 나를 진정시키며 달래고 뭔가 결정한 듯한 막심은 Come with me 나에게 같이 맨돌리로 가자고 제안한다. to Manderley. 그 순간 막심은 그녀에게 청혼을 한다. I'm asking you to marry me, you little fool. 그렇게 그들은 바로 베노퍼 부인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혼인 소식을 알리고 겉으로는 축하해주면서 뒤에서 몰래 막심을 만나온 나에게 잠깐 외로움을 느낀 막심이 한심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듯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며 They don't stick around for long. 맨덜리의 생활이 절대 쉽지 않을 거라 충고한다. 그렇게 그들은 유럽에서 황홀한 신혼여행을 즐기고 맨덜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인이 사는 집이라도 되는 듯한 크기의 거대한 문을 지나 자동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웅장한 크기의 맨덜리의 정원. 그곳엔 막심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그들을 마중 나와 있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맨덜리의 집사 댄버스 부인을 만나게 되고 Mrs. Danvers. Welcome to Manderley. Hello. It's a pleasure. Oh. Thank you. Thank you. 그녀의 알 수 없는 분위기에 위축되게 된다. Danvers runs the house. Don't worry, she's not as scary as she seems. 맨덜리의 관리인 프랭크와 잠시 자리를 비운 막심은 댄버스 부인에게 그녀를 데리고 Show Mrs. de Winter. 맨덜리를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한다. 헨리 8세에게 하사받은 맨덜리. 그곳은 윈터 가문이 30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장소였다. 맨덜리의 한 곳에서 막심이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설명해주는 댄버스 부인. 계단 한켠에 자리한 그 그림은 잉글랜드의 초창기 박사로 막심의 고조 할머님의 초상화였다. 그들의 신혼방은 전 부인인 레베카의 방이 위치한 서쪽에서 정반대쪽인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서쪽의 방이랑 다르게 바다도 보이지 않았고 크기가 작아 막심이 이전에 사용하던 옷장조차도 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찾아오고 꿈속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난 그녀. 잠에서 깨어났을 땐 목류병을 앓고 있는 막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서쪽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느 날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맨덜리. 자신을 편하게 부르라는 프랭크와는 달리 맨덜리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맨덜리에서 키우는 강아지 제스퍼로 인해 우연히 발견하게 된 레베카의 서재. 그곳에서 나는 실수로 한 조각상을 깨트리고 만다. 식당에서 만난 집사 댄버스 부인은 은근히 전 안주인 레베카와 그녀를 비교하며 무시한다. 하루는 막심과 산책을 하다 제스퍼를 통해 우연히 해안가에 위치한 보트하우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많은 가구들이 포에 덮인 채 보관되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그녀는 그곳에서 살짝 부족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레베카가 바닷가로 갔다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보트하우스에 나왔을 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막심을 발견하고, 어쩐지 그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계속해서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보트하우스. 그리고 비 오던 어느 날, 막심의 가족들이 맨덜리에 방문을 하고, 막심의 누나 베아트리체는 특별히 그녀에게 호감을 보인다. 그 자리에서 나는 매년 맨덜리에서 전통적으로 열렸던 무도회를 열고 싶다고 제안을 하고, 베아트리체는 그녀를 지지해준다. 그리고 그들이 맨덜리를 떠나고 잠시 후,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한 조각상이 사라져 댄버스 부인이 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조각상은 레베카의 서재에서 그녀가 실수로 깨트렸던 물건이었고, All Frith is saying is It was dismissal me. without I broke it. It broke. It was an accident. It fell. 댄버스 부인은 그녀에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if we're all quite finished.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그녀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되어가고, 막심의 전부인 레베카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가던 나, 문득 해변가에 있던 보트하우스가 생각이 났고, 그곳에서 무언가 레베카에 관하여 알 수 있지 않을까 찾아간다. 마침 막심의 요청으로 보트하우스 문을 잠그러 왔던 프랭크와 만나게 되는데, 레베카가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은 날 항해하러 나갔다가 익사하고, 그녀의 시체는 2달 뒤에 다른 곳에서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그런 사실을 처음 듣는 그녀는 프랭크에게 레베카가 그렇게 아름다웠냐 묻자, 프랭크는 레베카를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설명한다. 그 말에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는 그녀. 그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낀 그녀는 점점 더 레베카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서쪽에 위치한 레베카의 방까지 찾아가게 된다. 하얀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에 자신의 방과 다르게 호화스러운 가구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방. 그곳에서 마침 댄버스 부인과 만나게 되고, 나는 댄버스 부인에게 레베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레베카가 어떤 옷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키가 컸는지, 또 자신이 밤마다 머리를 빗겨드리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Harder, Max, harder. And he'd roar with laughter.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고 말하며 I wonder what she's thinking about you. 자신의 남편과 이름을 가져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막심의 유일한 사랑은 레베카라고. 그 일이 있은 후 악몽에 시달리는 그녀. 하루하루 집안에 스며들어 있는 레베카의 기운에 점점 기운을 잃어간다. 막심이 런던으로 출장을 가 있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이었다. 인기척에 밖으로 나가보는 그녀. Isn't he afraid some bounder might come and carry you off? 잭 파벨이라는 레베카의 사촌을 만난다.
그녀에게 말 타는 법을 알려준다며 은밀한 스킨십을 하는 잭 파벨. You're gonna be wickedly sore this evening. Right, now just move with me. Ready? All right. 그리고 잭 파벨은 레베카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었는데 만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는 말을 한다. Knowing what it was. 그리고 막심이 자신이 맨덜리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난다. I thought you were friends. 런던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막심. 직원에게 잭 파벨이 방문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녀와 잭 파벨이 같이 말을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는 막심. 그와 함께 보트하우스에 가서 속옷까지 보여줬냐며 화를 낸다. Parade your fancy new night clothes for me. 겨우 두 사람이 오해가 풀리고 고단했던 하루가 지나간다. 자신이 계획했던 무도회를 통해 나는 맨덜리의 새 주인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레베카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막심에게 인정받고자 준비를 한다. 무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댄버스 부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며 그녀와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 무도회에서 가장 돋보여야 하는 그녀. 그러기에 자신이 입을 드레스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자 옆에서 시중을 드는 클래리스가 그녀를 돕고자 조언을 하고 그녀의 조언으로 계단 한켠에 자리한 막심의 고조 할머니의 초상화의 드레스로 결정을 한다. Especially the lady in the red dress. 댄버스 부인도 그녀의 선택에 찬사를 보내며 안 주인으로서 아주 걸맞은 옷이라고 칭송을 한다. 그렇게 댄버스 부인의 많은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고 있는 무도회. 그렇게 무도회 당일 날씨는 곧 비가 올 것처럼 바람이 잦았으나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막심에게조차 드레스를 보여주지 않고 놀래켜주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그녀. 결국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마구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때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설레임 가득 찬 마음으로 드레스를 입으며 준비하고 나온 그녀. 하지만 막심과 손님들의 분위기는 뭔가 심상치 않다.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할 말을 잃은 표정인지 아니면 레베카가 입었던 드레스를 똑같이 입은 여자를 바라보는 표정인지 결국 화를 참지 못하는 막심. 그녀에게 당장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다. I don't understand. What have I done wrong? I said now. 그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댄버스 부인.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가자 방 문 앞에 있던 클래리스가 댄버스 부인이 시킨 짓이라고 말한다. 부인은 애초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보다 못한 막심의 누나 베아트리체는 그녀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그녀를 달랜다. 무도회인 만큼 어떻게든 그녀를 달래서 내려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 그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겨우 무도회를 마무리한다. 무도회가 끝난 이후 서쪽 방. 다시 만난 댄버스 부인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 보인다. 댄버스 부인은 그녀가 절대 레베카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 You are nothing. You're worthless. 막심을 남편으로 둘 자격도, 이 집을 가질 자격도 없는 존재.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No, he can't love you because you're not her. 당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댄버스 부인.
you feel. It's not as bad as all that. 그때 안개 낀 해안에 좌초된 선박을 찾았다는 신호탄이 터지고 해안으로 달려가는 그녀. 좌초된 선박 밑에서 또 다른 선박이 발견된다. 그 선박은 레베카의 배였고 왠지 초조해 보이는 막심. 그리고 그 선박에서 발견된 한 시신. 그 시신은 레베카였다.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분명 레베카의 배가 사고가 나고 2달 뒤 다른 해안에서 레베카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렀다고 했었다. 모든 사람들이 막심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No, he's not been home. When did they release him? 막심을 찾아 보트하우스로 찾아간 그녀. 그곳에서 막심은 초췌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고의적으로 배를 손상시켰었다. 레베카는 익사한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상태로 배에 실렸다. 그와 그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똑같이 몬테카를로 해안을 거닐었다. 그곳에서 레베카는 그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한다. 런던에 집을 한 채 두고 남자들을 들이겠다고. 심지어 자신의 사촌인 잭 파벨까지. 그렇게 레베카는 다른 남자들과 뒹굴면서 착한 아내 연기를 하였고 가문의 명분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막심을 가지고 놀았다. 막심은 단 한순간도 레베카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계속 이용을 당해오던 어느 날 레베카가 런던에서 돌아왔고 잭 파벨과 보트하우스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심은 찾아갔다. 레베카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고 레베카는 병원을 다녀왔다며 내가 임신하면 어떨 것 같아 당신애라는 증거도 없는데 라는 말을 하였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심은 이성을 잃고 그렇게 레베카의 여린 살갗을 작은 놋쇠 총알로 꿰뚫어버리게 된 것이었다. 레베카는 안심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차분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다. 막심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워 나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던 나는 무엇인가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진실은 우리밖에 모르는 거라고 막심에게 안심시켜준다. She hasn't won, Maxim. She hasn't won. 그리고 다음 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나는 막심과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에서 형사는 작년에 발견한 레베카의 시신은 진짜가 아니었고 이번에 선실에서 발견한 시신이 진짜 레베카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실 바닥에 구멍을 내놨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형사는 이 사건을 자살이었거나 타살이라는 결론을 낸다. 막심은 이전에 발견한 시신을 레베카로 착각한 이유로 2달 이후에 발견한 시신이라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팔도 떨어져 나가 결혼 반지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돌아온 맨덜리. 그곳에는 이미 도착한 잭 파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잭 바벨은 레베카에게 보트하우스에서 만나자고 하는 편지를 받았었고, 레베카가 사고를 당하던 날은 그들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과연 누군가를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이 자살을 할 것인가? 형사가 이 사건을 자살 또는 타살이라고 하였는데, 자신을 만나자고 했던 레베카가 자살이 아니라면 타살이라는 것을 막심에게 강조한다. 그리고 막심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레베카의 약속이 담긴 편지를 들어보이는 잭 바벨. 그것으로 잭 바벨은 막심에게 은밀한 뒷거래를 제안하고 어쩔 수 없이 1만 파운드짜리 수표를 걷는다. 그렇게 열린 두 번째 재판. 잭 바벨과 댄버스 부인의 욕심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레베카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레베카는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심지어 막심이 이 편지를 숨기기 위해 잭 바벨에게 뒷거래를 역으로 제안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다. 막심을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붙이는 잭 바벨과 댄버스 부인. 그 기세를 몰아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가 임신 중이었다고 증언을 한다. 결국 형사는 레베카의 아이가 잭 바벨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된 막심이 그녀를 죽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엉망으로 끝나게 된 두 번째 재판. 런던에 다녀온 레베카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났으며, 그 전문의의 진단이 정말 임신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안건으로 초점이 맞춰진다. 급하게 맨덜리로 돌아온 나는 레베카의 서재를 뒤져 런던의 의사를 찾기 시작하고, 프랭크의 도움으로 주소를 알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댄버스 부인. 나는 지체할 틈도 없이 바로 런던으로 향했고, 잭 바벨과 댄버스 부인에게 대항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찾아간 레베카의 주치의의 병원. 그곳에서 레베카의 기록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그때 등장하는 형사들. 그들도 재판을 위해 레베카의 기록이 필요했던 것이다. 형사들을 따돌려 레베카의 기록을 먼저 뒤져보는데, 그곳에는 임신 대신에 악성 자궁 육종이라는 암 병명이 적혀 있었다. 의사는 레베카가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암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고, 손쓸 도리도 없었으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레베카가 그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풀려난 막심.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그들. 맨덜리로 가까워질수록 수상하리만큼 밝아지는 빛을 바라보던 막심은 그것이 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불이었다. 어딘가 댄버스 부인이 있을 거라 생각한 나는 급하게 레베카가 잠든 해안가로 달려가 보는데, 이미 보트하우스도 불에 잠들어 있었고, 댄버스 부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He killed the only person I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한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복수로 맨덜리를 불태운 댄버스 부인은 그렇게 레베카가 잠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그녀에게 돌아간다. 어젯밤 난 꿈속에서 맨덜리로 돌아갔다. 그곳엔 댄버스 부인과 레베카가 있었다. 난 그들을 꿈속에 남겨두고 잠에서 깨어났다. 우린 둘만의 집을 찾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중이고 지금은 카이로의 한 작은 방에서 머무르고 있다. 거울 속엔 지금의 내가 보인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확신한다. 불길 속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한 가지를 지켰으니까. 사랑.